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저는 이번 편이 한 시공간 안에 각기 다른 주인공들의 여러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다가 연결이 되는 옴니버스식 구성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출연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 몫씩 하는 그런 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데이트 장면들보다도 세 남자의 고독 정식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인물들의 감정선이 전편과 어느 정도 연결선상에 있거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진실이 영식을 통해 밝혀지는 아찔한 순간이기도 했고 영철 영수 간의 신경전을 보며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 두 인물 간의 관계는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독 인상적이었던 건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이성 간의 갈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동성 출연자 간의 갈등이 많이 비춰지지는 않았었고 그런 장면이 나왔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이성과 틀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였죠. 근데 이번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지적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표면적인 행동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인격을 거론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때 영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식이나 영철 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여기 지금 좀비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말에 영철이 주량도 모르면서 술 취했다고 단정 짓고 말하는 거 아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철이 나를 취한 사람 취급한다며 얼핏 단편적인 언행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을 한 걸 보면 영수의 표면적인 말실수 이면에 가치관이나 며칠간 봐온 평소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은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나에게 취했다고 치부하는 영수의 농담에 화가 났다기보단 몇 시간 전이든 며칠 전부터든 영수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쌓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영수, 영철 각자의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철저히 영수의 시점으로 볼게요. 영수는 첫날 자신이 첫인상 선택을 했던 영숙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 오기도 전부터 영숙 옆자리에 앉아 뒷자리 3명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 우위의 입지에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웬걸? 첫인상 선택에 이어 다음 날에도 영숙의 선택을 받게 되죠. 영숙은 사실 이때부터 일찍이 마음이 떠난 상태였지만 그걸 알 리 없는 영수는 데이트에서 돌아와 영숙과 너무 잘 맞아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나는 직진하겠다 공표를 합니다. 이때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 영철도 이 말을 같이 듣게 돼요. 그리고 저녁 술자리가 이어지는데 이날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술을 이미 너무 많이 마셔버린 영식과 영철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연발하죠. 응급의학과 의사인 영철이 얼음을 가져다가 영자와 영숙에게 처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자가 간호사 출신이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대하니까 다소 과하게 의료진이 웃음냐 바보냐 하면서 일방적인 처치 행위를 이어가는데 그 모습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영수가 보기에는 다소 과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때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걱정인지 경계인지 모를 듯한 묘한 표정으로 일제히 영철을 주시합니다. 특히 영철이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이 영철에게 꽂히고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눈빛이 읽혀요. 그러다가 영숙에게 얼음을 들고 다가오려니까 이미 영철을 주시하고 있던 영숙이 눈치를 채고 안 해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죠. 하지만 영숙의 다리에 직접 처치를 해주고 맙니다. 그때부터 영숙 주변에 앉아있던 남자 출연자들이 영숙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경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나봐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영수는 영철이 들고 있는 얼음을 달라며 간접적으로 막아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 상태로 시선만 고정한 채 멈춰 있어요. 영철이 냉장고로 향하며 잠시 멀어지니까 경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영숙의 자리로 옮겨 방패가 되어주고 영수는 영숙에게 그만 들어가라며 은밀하게 손짓을 하죠. 영수는 이날을 기점으로 영철에 대한 판단을 마쳤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날 영철이 너무 많이 취했었고 영식 못지않게 이미지를 완벽하게 실추시키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 공용 거실에서도 영철은 영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영숙에게 냉동해뒀던 수건을 가지고 오는데 영수가 영철을 경계하며 수건을 달라고 하면서 그냥 건네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해요. 어젯밤처럼 직접 하지 말고 그냥 그 수건을 영숙에게 주라는 뜻이었어요. 영수가 수건을 잡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놔보라며 직접 화상 부위인 다리에 수건을 올려줍니다. 그날 영숙은 롱스커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치마를 누가 걷어 올렸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장면에서 그 긴 치마가 허벅지 위쪽까지 올라간 채로 수건이 덮여 있더라고요. 맞은편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어젯밤
어젯밤과 같이 이 모습을 긴장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어제 영철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화상 입은 동료에게 해줄 수 있는 고마운 행동으로 보여졌겠지만 지난 밤의 취객에 가까운 영철의 행동 때문에 말이 안 통하고 일방적인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각인된 거예요. 영수는 영숙에게 첫인상 선택에 이어 첫 데이트 선택까지 받았고 술자리나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늘 내 옆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영숙이 거의 여자친구 같은 포지션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꽤나 자신감이 있었고 남은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보여준다면 이변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내 여자에게 화상치료를 해주겠다며 다소 강압적으로 민감한 다리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영철을 볼 때 나와 영숙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잘 되어가는 사이인데 괜히 끼어들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며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영수 입장에서 영철은 같은 방을 쓰지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더 나아가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할 만한 사람. 수영장 선택에서 영숙이 경수를 선택했지만 영수는 타격이 전혀 없습니다. 경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경수 너를 선택할 줄 알았다고. 나는 영숙 마음을 잘 아는데 그냥 모두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우리 둘 다 쿨하게 그러기로 했다. 이렇게 경수와의 대화가 숙소 거실에 이어 방에까지 이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주변에 계속 영철이 있는데 이 둘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이 두 사람도 영철을 대화에 끼워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날 영수, 영철, 영식이 고독 정식으로 남게 되고 영식이 폭탄 발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큰 사건이 터지는 건 늘 남의 말을 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상철이 영숙에게 들은 말을 영식에게 전하잖아요. 상철이 자기가 하는 말의 파장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악의 없이 할 때가 있는데 나쁘게 보면 순수 악의 계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영숙이랑 데이트할 때 영수의 행동에 대해 말했던 부분도 영숙의 마음을 더 차갑게 식게 하는 원인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상철은 영식에게 태연하게 영숙의 말을 전하게 되고 그걸 들은 영식이 또 당사자인 영수에게 직접 말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영철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였긴 해요. 영수는 영철과 다른 입지에 있다는 심리적 우월감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을 영철 앞에서 듣는다는 게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영철 앞에서는 별 말 없이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영식 혼자 숙소에 왔을 때 그 말을 언제 들었냐는 등 꼬치꼬치 물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날 영식의 첫 질문부터 영수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영철에게 원픽이 누구냐 질문하고 영숙이다. 그러니까 영수님도 계속 영숙 아니었냐? 영숙이야 뭐 만인의 연인이다. 영수는 지금 영숙과의 관계가 견고하지만 솔로 나라인 만큼 라이트하게 알아볼 사람 다 알아보고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영숙이 우리 서로 다른 사람도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쿨하게 그렇게 해보자 라고 했었으니까. 그게 거절의 표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독 정식을 먹고 있지만 내심 지금 같이 있는 이들과 나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영숙이 경숙까지 알아보고 돌아오면 나에게 확답을 주겠지. 영숙과 나는 관계가 어느 정도 굳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철에게도 원픽, 영수에게도 원픽, 만인의 연인 이 말이 은근히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만인의 연인 중 한 명 아닌데? 난 영철과는 다른 입장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식에게서 영숙이 마음 정리를 했다더라. 끝났다고 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거죠. 영수는 어느 하나 예측한 게 없었을 거예요. 영숙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말, 영숙의 마음이 식었다는 말, 그 말을 영철 앞에서 영식의 입을 통해 듣게 된다는 것.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하죠. 영식의 저 말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따 영숙이 오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나? 등등. 궁금하고 혼란스럽고 한편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결국 마음을 추스르고자 숙소에 혼자 돌아오게 되는데 영철이 와서는 우리 영수씨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물어요. 영수 입장에서는 영철은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져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영숙과의 관계 면에서 내가 한참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로한답시고 다 알면서 능청스럽게 떠보는 식으로 말을 거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해요. 또 지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
털어놓기보다는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근거 있는 말인지 정보가 필요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졸립다고 둘러대는데 영철은 졸린 거 아닌 것 같다고 아까 자고 일어났지 않냐고 되물어요. 영수는 다시 한번 식곤증인지 또 졸린 거라고 하지만 영철은 다시 걱정이 뭐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격앙됩니다.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기다리기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영철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또 묻죠. 영수는 또 없다고 말을 해요. 영수는 내가 지금 걱정이 있다는 그 자체를 숨기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제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걱정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옆에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전날 사람들이 싫다고 의사표현을 해도 계속 묵살하고 일방적인 처치를 이어가는 것처럼 술에 취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영수는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워서 혼자 생각 정리를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들 혹은 당사자인 영숙이 오는 것이 기다려져요. 이 실마리를 풀어낼 만한 단서를 찾거나 정보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 새삼 다른 모습의 영철은 서운해하며 영수가 자기랑 있을 때는 계속 자는 척했다고 투정을 부리게 되고 영수는 진짜 졸려서 잔 거라고 또다시 해명을 합니다. 영수가 봤을 때 영철은 내가 잔다는 말을 여러 번 묵살하고 집요하게 졸린 거 아닌 것 같다, 자는 척한다, 걱정 있는 것 같다 반복하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여기서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영철 술 엄청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다, 좀비니까 그렇게 알아라. 근데 영철이 정색하며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니까 영수가 바로 미안하다고 실수한 것 같다고 사과를 합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때 혹은 장난을 치다가 훅 하고 선을 넘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영수 입장에서는 영철이 자기소개에서 의사라고 밝혔을 때 굉장히 환호했어요. 같은 직업이라 동질감을 느꼈을 거고 말이 통할 거라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날 밤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배려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행하는 영철의 모습을 보며 내심 실망을 했을 거예요. 또 나와 같이 영숙을 선택했지만 매번 영숙의 선택을 받는 나와 영철은 입장이 다르다는 생각에 솔직히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영철이 다른 출연자들과 대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낼 만한 정보도 딱히 없죠. 그래서 영철에게 굳이 내 고민을 말하고 싶지 않고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그 숨기고 싶은 부분을 말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또 취해서 저러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영수가 어떤 면에서 영철을 은근히 무시한 부분도 분명 있고 말실수를 한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다는 그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복잡하니 혼자 있고 싶다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영철이 그렇게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엄청 당혹감을 느꼈을 텐데 망설임 없이 바로 사과하는 모습은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요. 만약 내가 은연중에 무시하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냐거나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냐, 그냥 취했다고 말한 거지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과할게요, 확실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말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분명 영수도 마음이 많이 심란한 상태였고 그간 술에 취한 영철이 상대가 불쾌할 만한 장면을 연출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종교 강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상황만을 두고 영수의 인격이 거론될 정도로 문제될 만한 건 아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철의 입장은 또 다르겠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영철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